안녕하세요. 이승규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즉시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424쪽에 나오고요.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은 실명 등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죠. 따라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도 다 무효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해당 부동산 내 거야 라는 약정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겁니다. 차후에 수탁자가 법에 이제 이게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수탁자가 임의 처분해서 그 돈 이제 수탁자가 꿀꺽할까봐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두는데, 자, 이게 과연 유효한 건지, 자, 이게 문제됐습니다. 결론은 대법원에서는 이런 근저당권도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자, 명의신탁 약정 무효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 자,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를 누군가에게 넘겨두죠. 이게 이제 무효. 이것도 무효입니다. 다만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은 무효지만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수탁자가 계약자로 나섰기 때문에 신탁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매도인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거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자, 이런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그냥 취득하는 걸로 하고 법률 구성을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위 각 무효. 예를 들어서 뭐 명의신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이게 다 무효인데, 자,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제3자를 또 보호해요. 자, 이런 내용들 잘 모르는, 또 아는, 여기서의 제3자는 선의 악에 불문한다고 해서 제3자라면 보호를 해줍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판례 사안은. 자, 그런데 이런 근저당권은 무효다라고 본 거죠. 자, 여기서 신탁자는 나는 부동산 실명법 제4조 3항의 3자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3자는 신탁 당사자는 제외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신탁자는 신탁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저런 주장이 먹히질 않죠. 대법원에서는 신탁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자, 신탁도 무효고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특히 3자간 명의신탁은 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무효를 전제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판결 제가 강의했을 거예요.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 처분했을 때 그 임의 처분한 대금을 신탁자가 부당 이득으로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하면 이긴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신탁을 하면 그 해당 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신탁자가 갖거나 해당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차후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매수 자금.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부동산 매수 자금보다 처분 대금이 훨씬 큰 경우가 많죠. 3자간 명의신탁은 이렇듯 처분 대금이나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여지가 있는 그런 신탁 유형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중에서 매도인 선의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분 대금도 전부 갖고 부동산도 갖고 다만 매수 자금, 작은 매수 자금만 돌려주면 되는데 3자간 명의신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따라서 수탁자가 임의 처분한 경우에 그 임의 처분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의신탁을 논의할 때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그 가치를 전부 향유한다. 다만 매수자금만 돌려주면 된다. 자, 이거는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신탁을 말하는 거지, 나머지 유형 양자간 명의신탁이나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 자체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신탁자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따라서 이 근저당권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유효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유효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론 중에 하나 제가 이제 개인적인 제 의견을 냈는데 제 책에 적어 놨습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매수자금, 처분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그렇다면 처분 대금을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한 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한 거 아닌가라는, 결국은 근저당권이 유효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가 그 삼자가 없어야겠죠. 왜냐하면은 처분 대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죠. 반환 청구권. 처분 대금 수탁자가 이미 처분했을 때 그 이미 처분한 대금을 신탁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삼자간 명의신탁에서. 자, 이 말은 채권이라는 거잖아요. 채권. 근데 근저당권은 물건이죠. 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어떤 판례를 이렇게 보고 제가 강의도 하는데 이 판례가 나한테 100% 적용돼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판례 이론은 말 그대로 기본 이론이고 그 해당 사안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똑같은 사안이라면 그 판례하고 거의 같은 판결이 내려지는 건 맞는데 똑같은 사안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판례 이론을 공부하고 응용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근저당권자인 신탁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합니다 라는 주장을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상대방 변호사께서는 그거는 또 기본 이론하고 어긋난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죠. 대법원 판결이 일단은 근저당권은 무효로 봤으니까.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처분 대금을 채권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둘 다 존재하는 판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오늘은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